스타트업의 리스크 관리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맞을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과 절차를 포함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트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임성준입니다. 스타트업에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국내 기업의 창업 후 생존율이 나옵니다. 1년차가 62.7%, 3년차가 약 40% 정도가 됩니다. 다른 선진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서도 숫자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생존의 의미가 서류상으로 표현만 안 했을 뿐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면서 성과 없이 근근히 버티는 회사, 정부 지원금으로만 버티는 회사, 또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들이 이 서류상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생존율에서 최소 5%에서 10%까지 빼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스타트업에서 리스크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스타트업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과 자금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생존과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스타트업의 리스크 관리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맞을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과 절차를 포함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 전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면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한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기업의 자산이나 목표 및 평판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전략적 접근 방법입니다. 기업은 언제나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관리 전략은 기업의 특성이나 목적, 환경, 산업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며 잘 구축된 리스크 관리 전략은 기업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리스크 관리의 구성 요소에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식별인데요. 기업은 내외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식별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금융, 자금 조달, 운영, 전략, 법률 및 규제, 기술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에 대한 분석입니다. 식별한 리스크를 분석하여 그 영향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분석은 리스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데이터 유출의 확률과 그로 인한 손실액 추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 리스크의 크기와 중요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스크에 대한 허용 한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어떠한 리스크는 허용이 되고 어떤 리스크는 줄이거나 또는 해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하셨다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리스크에 대한 회피, 리스크에 대한 전이, 리스크 감소 및 리스크 수용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 전략을 수정하거나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스크가 발견되거나 기존의 리스크가 변화된 경우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비상 대응입니다. 중요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계획을 매뉴얼화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는 리스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보고와 투명성입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과 이해관계자, 특히 직원, 주주, 투자자 등에게 보고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과 문화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중요하며 조직 문화에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이러한 문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 결정 요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축에는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표시하고요. 세로축에는 리스크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크게 4사분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정도가 높은 B 영역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정도가 낮거나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피해 정도가 높은 A와 D 영역에 대한 관리 또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주기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법한 스타트업의 성장 주기 그래프입니다. 창업 초기부터 IPO 단계까지 보통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각 단계별로 잠재된 리스크가 있습니다. 팀빌딩부터 시작해서 제품과 시장의 핏, 시드머니 조달, 또 인력에 대한 채용 수익 모델, 엔젤 투자 유치, 인사 노무 이슈, 마케팅, ESG, IPO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팀 빌딩 및 조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창업자를 구하는 것은 마치 배우자를 구하는 것처럼 신중해야 됩니다. 단순히 친하다는 이유로 또는 학교 선후배라는 이유로 공동 창업자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슷한 야망과 꿈의 크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IPO를 꿈꾸는데 어떤 사람은 시리즈 A 정도에서 멈추기도 합니다. 야망이나 꿈의 크기는 비슷하되 성향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외향적이고 외부 활동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또 한 사람은 내부에서 안살림을 잘 챙기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다독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열정보다는 전문성,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초기 멤버들은 셀프 모티베이션이 강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공동 창업자나 초기 멤버들까지 대표이사가 업어갈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인재 확보, 교육, 그리고 충분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인력적 위험을 관리해야 됩니다. 스타트업의 성공은 팀의 역량과 몰입도에 의해 크게 의존합니다. 또한 팀 간 의사소통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내부 리스크와 갈등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및 제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타트업은 시장 수요와 경쟁 환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 동향과 경제산 분석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 우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 마인드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초기에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요를 확인하고 경쟁 상황을 분석해야 됩니다. 최소 존속 제품이라고 말하는 MVP를 빠르게 출시하여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가설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빠른 실행을 통해 PMF, 즉 제품과 시장의 궁합을 확인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제품의 적합성을 높여야 됩니다. 다음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기술이 최근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인 측면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이버 테러, 해킹 등에 대비하고 고객 및 사용자 데이터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또한 시장과 시대와 고객의 니즈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수익원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수익 모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 조달과 현금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금 조달 전략을 계획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며 금융적 위험을 줄여야 됩니다. 또한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산을 설정하여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멤버들은 일당백이 되어야 됩니다. 인사, 총무, 재무, 개발, 디자인 여러 가지 영역이 필요한데요. 한 사람이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에는 사무실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및 기업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나 공유 오피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마케팅을 집행하실 때 한 사람의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인 CAC, 또 고객이 벌어주는 매출을 의미하는 LTV, 또 광고비에 대한 매출을 의미하는 ROAS 등을 분석하여 철저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BEP뿐만 아니라 당월 BEP, 다시 말해
매월 쓰는 비용과 매달 버는 비용에 대한 BEP를 맞추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투자 유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어떤 포인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기술인지, 바이오 테크놀로지인지, 엔터 산업인지, 또는 나노텍인지 각 벤처 캐피탈별로 주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모두 회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기업의 매력도, 특히 경영진, 기술력, 사업 매력도, 재무구조, 주주 구성 등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조건, 다시 말해 주당 투자 단가, 회사의 밸류, 투자 방식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여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처럼 호스닥 시장이 안 좋거나 상장 등록 심사가 강화되었을 때는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동성이 축소되고 증시 위축에 따른 투자기업과 투자회사 간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주식, 채권, 금리, 유가, 부동산, 외국의 투자 현황 등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투자 유치는 경영진의 리소스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현금을 계속 쓰기만 하고 벌어들이는 것이 없다면 린한 구조로 BEP를 넘겨 협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시간이 누구 편이에 따라서 협상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투자 유치는 100명을 만나서 99명한테 거절을 당하더라도 마지막 한 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률 및 기타 대외 변수입니다. 법률적,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 규제나 인허가 이슈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관련 법률과 규제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쓸 때나 규제 준수를 강화하여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정사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최근처럼 미국과 중국의 대립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재택근무에 대한 딜레마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비대면 근무나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 등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나 환경보호, 탄소 제로 같은 기업 경영의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시대, 포괄임금제, 갑질 논란, 국경 없는 채용 경쟁 등과 같은 고용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 성애 상품화, 성차별적 마케팅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 꽤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